토론을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토론은 이제 기후 무기, 기후, 그 다음에 기후 무기, 기후 변화, 그걸 통한 통제 사회, 이런 부분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좀 다시 보냐고 하면, 최근에 국내에서 났던 산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산불을 진화하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첫 번째,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을 저지른 조직이 있었을 거라는 거와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산불을 진화함에 있어서 어, 태풍보다도 더 빠른 초속 27m짜리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초속 27m면 대형급 태풍이에요. 대형급. 근데 비바람이 몰아치지도 않는데 대형급 태풍의 바람이 불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기후 무기를 통한 기후 조작이고 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왜? 경북과 경남에 불을 내고 뭔가 그들이 원하는 바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좀 심상찮은 뭐예요? 저런 강도 7.7의 지진.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본다고 하면은 미얀마는 반미 정권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미얀마 군부가 장악을 했는데 그들은 친미가 아니에요. 친미가 아니거든요. 약간 그렇다고 반미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협조적이지 않은 어떤 군부 정권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본다면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그거와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은 모든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또 뭔가를 또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토론하고 두 번째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지금 현재 기류가 심상찮아요. 네,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미 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후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커뮤니티 안에 많은 분들이 이 기후 무기라는 것, 심지어 캠트레일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 캠트레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캠트레일도 기후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이제 캠트레일 자체로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뭐 토지를 이게 병들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 중금속이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기 중에 중금속이 많았을 시에 이 하프라는 이제 무기 자체가 이 전리층에다가 어떤 그 주파수를 쏴가지고 가열시키죠. 그걸 가열시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공적인 어떤 지진 같은 걸 일으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기 중에 중금속이 많이 있을 때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파수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캠트레일을 뿌리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불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지진, 산불, 그리고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기후 재난을, 어, 거의 한 99%, 뭐, 90%에서 한 99%? 뭐, 100%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99%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공적인 그런 뭐라고 될까요? 어떤 테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작년인가 허리케인 헐린이 있었죠. 허리케인 헐린이 이제 뭐 노스캐롤라이나랑 뭐 저쪽 어디 이쪽 미국의 그 어떤 많은 지역들 피해를 입혔는데 이제 정부나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어떤 민간 소유의 어떤 토지를 합법적으로 강탈하기 위한 토지를 왜 강탈할까? 그 토지에 있는 어떤 광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토지에다가 무언가를 짓기 위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어찌됐든 이 토지를 강탈하고 사람들을 도시로 이제 내몰고 여기다가 어떤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화재도 마찬가지이고 한국의 화재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기후 무기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 대다수의 인류죠. 대다수의 인류에게 이런 재앙을 가져오는 집단은 누구인가? 그거를 알아셔야 됩니다. 기후 무기를 이용했던 뭐 이 캐나다 퀘벡에 있었던 화재를 제가 지난주엔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약간 DEW를 이용해서 대놓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왜냐면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CCTV가 굉장히 많죠. 이 DEW는 어떤 이런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이라 누군가에게 만약에 목격된다라고 하면 만약 그 장면이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DW를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만약에 그것이 찍힌다라고 하면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힐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뭐 SNS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IT가 많이 발달돼 있죠. 인터넷도 많이 깔려 있고 보급률이 높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자,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었던 퀘벡처럼 어떤 요원들에 의해서 산불을 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산불을 어떤 식으로 내든 그리고 뭐 지진을 어떤 식으로 내든 그 범인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중국인이 소행이다, 뭐 민주당이 소행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후 무기의 이제 이 뭐라 할까요? 역사를 파고 들어가면은 이 기후 무기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고 그것을 전쟁에서 쓰고 또 민간에서 쓴 그런 나라는 미국과 영국입니다. 이 두 나라. 여러분들이 그것은 확실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2차 대전에서부터 썼었고, 이제 영국 공군이 자국민들에게 썼었고, 자국민들에게 그 홍수를 일으켰죠. 그리고 영국의 스모그 현상 기억나시죠? 자, 그것도 이제 역시나 자국민에게 이 그 캠트레이를 썼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어떤, 뭐, 두 번째 주제였던 그런, 뭐, 제국주의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글로벌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 그 미국과 영국이 이 기후 무기들의 특허를 아주 오래전부터, 100년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헛다리를 짚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미국의 영국의 어떤 집단일까? 아, 그, AV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V텍 에너지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10년 좀 넘었을 겁니다. 2012년인가 그때부터 그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그런 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자금은 이제 뭐 팔란티어를 이제 만든 피터 틸이라는 그 굉장한 갑부죠. 피터 틸이라는 글로벌리스트도 있고 그리고 블랙록이 이제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글로벌 리스트 집단이고 그 미국의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이 글로벌 리스트의 그런 소유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약간 계속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파헤쳐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은 CIA는 또 다른 조직이냐? CIA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조직입니까? 아니죠. CIA 역시 그 글로벌스트의 후원 그 자금을 받고 그리고 CIA가 피터 틸의 팔란티어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글로벌리스트와 뭐 그 어떤 기업가들 그리고 정부, 미국 내의 관료 조직이 다 어떤 한 몸뚱이처럼 돌아 움직인다라는 것. 이거를 이해하면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알래스카에 있는 그 무슨 오로라 무슨 프로그램이죠. 하프가 약자인데 고주파 무슨 오로라 프로그램인데 그 하프의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하프를 운영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이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운영했다가 또 이제 뭐 어디 다른 데, 뭐 나사나 뭐 이런 데에서 운영권을 다시 가져가기도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뭐 펜타곤 산하의 그 다르파라는 곳에서 거기에 운영권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 미국 내의 어떤 관료 조직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딥스테이트는 미국 내 관료 조직, 미국과 뭐 뭐 아마도 유럽에 많이 있겠죠. 서유럽 쪽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조직은 그럼 미국과 유럽에 있는 어떤 조직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점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대리인들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세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후무기가 일어난 거. 아까 버마, 미얀마를 말씀드렸는데, 미얀마가 2021년인가, 그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글로벌리스트의 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정부를 이제 엎었죠. 그 군부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뭐 선과 악, 뭐 민주주의 대 독재, 뭐 이런 것으로 모든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헤게모니 싸움. 그 미국이 대리 정권을 이제 세웠는데 미얀마에 그 대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부가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군부가 뭐 좋은 조직이 나쁜 조직이다.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미국의 영향권 하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못하죠.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군, 그 반군을 지원합니다. 미얀마 내에 반군 테러리스트 조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는 어떤 하이브리드 전의 형태로 기후 무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터키 에르도안이 그 어떤 그 미국과 나토의 어떤 그 명령을 받지 않고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했을 때 터키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것으로 압니다. 2022년인가 23년인데 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자신들이 무언가 자신들의 어떤 의제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시에 근데 그것을 전쟁이나 테러로 어떤 이 보복을 하지 못했을 시에, 이런 접근성이 떨어질 때 이들이 기후 무기를 쓰는 경우가 많다. 터키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죠. 자, 그 안에서 어떤 반군을 조직하기 어렵습니다. 터키 같은 나라.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다른 형태로 터키와 전쟁할 수 있습니까? 터키는 나토 국가인데 동맹국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럴 때 기후 무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정학을 설명드릴 때 이 초승달 지대라고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 세계의 섬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런 중요한 지정학적인 지점에 있고 이 중요한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에워싸는 이 초승달 지대를 미국은 완전하게 장악해서 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세계 전략을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마 100년이 넘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초승달 지대를 계속해서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벌여왔죠. 대표적으로 이 맨 끝단에 있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이 초승달 지대의 맨 끝단. 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어야겠죠. 장악 내지는 거기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이 초승달 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타원형으로 내려가면은, 한반도 밑으로 해가지고 베트남이 있고, 뭐 미얀마도 있지만은 뭐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필리핀은 진작에 장악했습니다. 1898년도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화했습니다. 침략해가지고.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친미 정권을 세우고 장악을 한 나라였고, 베트남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이어졌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초승달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이 초승달을. 그러면은 필리핀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이 있죠.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인도를 인도는 사실 영국령이었죠. 그래서 이
옆에 파키스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괴뢰 정부, 미국의 괴뢰 정부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분쟁을 만들고 미군의 영향력 하에 있게끔 합니다. 파키스탄의 정보부는 이게 미국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CIA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위로.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제 중동 쪽이 나오죠. 중동에 뭐 카타르, 사우디 이런 나라들에도 이제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쪽은 거의 장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왕권을 가진 이런 나라들은 이 왕조들을 완전히 포섭합니다. 이건 헨리 키신저 시절에 이제 막 이런 데 날아갑니다. 사우디로 날아가서 어떤 그 뭡니까? 오펙이라든지 뭐 그 석유 협정 같은 것을 막 맺고 미국과 어떤 협정을 맺으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이제 미국과 한 몸뚱이인 이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중동의 군사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우크라이나는 사실 우크라이나까지 접근을 하지 못했죠. 그 전에 왜냐면은 이 구소련과의 냉전 체제에서 그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1급 패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도 있었고 그 굉장히 막강한 구소련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까지 그 어떤 미사일이나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이렇게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금야금 이제 나토를 동진하면서 이제 포위해 나가다가 결국은 우크라이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도상에서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이 초승달 지대를 보시기 바라고 이것이 그 이전에 100년 이상 존재하던 미국의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하게 복속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런 그런 그들의 지배 전략에서 이 100년 넘는 그런 전쟁 말고 뭐 테러부터 해서 뭐 많은 사건들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자, 이것이 일어났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시리아와 뭐 소말리아랑 이런 나라를 다 침략하려 했죠. 침공을 하려 했습니다. 이란까지 7개국. 자, 그래서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땅을 이스라엘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그 이란이라는 나라도 이란 자체를 지키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포위망을 그 일선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에서 북쪽을 보면은 이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이런 그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이 북한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만 밑에 필리핀이 있고 이제 필리핀과 중국은 바로 맞닿아 있죠. 그러면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자 이래서 이 포위망이 이 최근 한이 러우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압박을 주는 그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그 어떤 무역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신들이 어떤 다른 나라 남미와 어떤 교역을 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군사적인 압박과 포위망으로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하면 러우전 이후로는 아예 뒤집혀진 것이죠. 그것이 미국의 군사기지는 미사일에 완전히 그 미사일에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인질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이제 미국의 패권 자체가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기후 무기는 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네오콘과 어떤 제국주의자들. 자, 이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 미국의 패권 그리고 나토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에도 이제 그 영국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제국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글로벌리스트와 제국주의자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그럼 뭐 나중에 또 설명을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이 제국주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죠. 지금 뭐 스타머라든지 뭐 스타머 총리라든지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보리스 존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제국주의적이죠. 러시아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시아를 꺾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대영제국 시절부터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확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영국이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근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체가 됩니다.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영국은 군대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영제국은 미국은 군대로 지배했죠. 이런 어떤 패권이나 제국주의가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식.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어떤 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관리들 아니면은 그런 집단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을 주면서 그런 총독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식민지를 통치했다라고 하면 미국은 그런 방식도 쓰긴 하지만은 전형적으로는 이제 군사적인 그 힘의 군사적인 힘으로 압박을 하는 자 이런 방식으로서 제국주의를 이제 뻗어 나갔는데 자, 이것들이 종말에 오게 되면서 이들은 발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하면서 기후무기도 그런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글로벌리스트와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도구가 같았지만은 목적은 다를 수 있다.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는 산불과 그 미얀마에 있었던 지진 뭐 내지는 미국 내에 있었던 뭐 노스캐롤라이나부터 해가지고 저 캘리포니아 거기에서 뭐 토네이도 허리케인 그리고 뭐 DW에 의한 화재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뭘로 되냐 이 스마트 시티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의성군에 있었던 안티 드론 센터, 자 이것도 드론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고 또 AI와 관련이 있습니다. 드론은 AI에 연결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관련이 있다. 글로벌리스트의 어젠다와 관련이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그 패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패권을 잃어가는 그 제국주의자들의 분노와 일치가 됩니다. 근데 목적은 달라지죠. 왜냐면은 미국과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테러를 하고 기후무기를 쓰고 어떤 계속해서 이런 힘으로써 군사력으로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 패권은 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 브릭스나 다른 진영으로 가버릴 수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패권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근데 글로벌리스트는 뭡니까? 미국의 패권이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 나라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를 그 어떤 정부가 없는 그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죠.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래서 각국의 정부를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글로벌리스트는. 그리고 그들은 AI가 인간을 지배하길 바라죠. 그래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번에 뭐 초대했죠. 백악관에 초대했던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뭡니까? 그리고 오라클. 자, 이 회사들의 공통점 AI를 개발하고 이 AI를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극강의 AI를 만들려고 한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내에는 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역시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지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경북 의성에 드론 안티 드론 센터를 지어야 되고 뭐 그 근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북 어디 불란데 할지 모르지만은 한국에다가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LG가 뭐 나선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각자 이 어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치 집단, 관료 집단, 그리고 거기에 암약하고 있는 자본가, 은행가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목표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로스차일드나 록펠러나 이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싸우기도 하죠. 뭐 실제로 싸우는 것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어떤 그들끼리의 헤게모니 싸움은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뭡니까? AI 통제 사회다. 그 방식은 좀 다르더라도. 자,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한 가지를 보면서 봐버리면은 이 AI의 급습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기후 재앙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후 재앙도 우리가 염려하는 이 스마트 시티와 그리고 AI에 의해 지배되는 이런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그 미얀마 같은 경우도 이제 군부와 반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군이 어떤 반격을 하고, 반군은 이제 뭐 미국에서 지원하고 뭐 이런 나라들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미얀마의 군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요번에 파괴가 된 이런 많은 오래된 건축물이나 사원이나, 자, 이것들을 다 허물고 뭘 만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단순히 어떤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받은 피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스마트 시티 같은 것을 만들고, 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저는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그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 자, 그렇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저는 100%로 확신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에서만큼은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기후 무기에 의한 파괴 행위 뒤에 이들이 만들려는 스마트 시티나 AI 데이터 센터, AI 통제 국가를 위한 어떤 인프라가 들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하프라든지 또는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제국주의와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석연찮은 산불이 일었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그 서울에서도 느낄 만큼 굉장히 며칠 동안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덕에 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 산불을 진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열흘 정도가 걸리면서 경북 일대와 경남 일대, 지리산까지도 이렇게 많이 그 산불이 발생을 번져 나가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이렇게 재앙이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 이 산불을 누가 냈느냐? 산불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CCTV 설치를 이제 막 아무 데나 막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와 그다음에 감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암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걸로도 사용이 되고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렇다면 그 넓은 지역에 산불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쫓겨났다고 하면 그 이제 앞으로 그곳이 어떻게 될까?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돼서 그 사람들이 복귀해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할까? 이걸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거기에 들어설까?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GPU가 수십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필요하죠? 두 가지 입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GPU가 굉장히 발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발열이 된 것을 식혀줄 풍부한 물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가 굉장히 많은데 핵발전소 하나당 1기가와트를 1년에 생산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돌아가려 그러면 어느 정도 대형 크기 5기가와트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5개의 원전 핵발전소가 모조리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을 사람들이 전기를 쓰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다 쫓아버리면 되는 거죠. 쫓아버리고 거기에 들어갈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에로 올인을 하면은 그런 전기들을 손쉽게 마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우리가 당신네 터전이 이런데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당신네들 이사를 좀 가주시든지 당신네 전력상이 나빠질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불 한 번 내버리면 끝나죠. 쉽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 선생님, 첫 번째, 뭐, 기후 무기, 기후 조작,
뭐 그리고 통제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지난달 3월 21일부터 며칠간 계속 났다고 하는 그 산불에 대해서만 조금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음, 이제 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화 과정 중에 그 경북 일대에서, 그러니까 불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었다라는 것, 그것도 심상치가 않은 일이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어, 3월 26일로 나오는데, 그날 제 경북 의성에서 진화 작업을 하시던 그 헬기 조종사 한 분이 그 헬기가 추락을 해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의심스럽게 좀 봤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그 불길 때문에 뭐 시야가 가려서 내지는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게 추락을 하신 걸까? 그래서 뭐 다른 원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뭐 오늘까지 해서 사망하신 분이 31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적지 않은 희생이고, 저는 지난주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불은 어,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연 발생적이 아닌 다른 어,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은 뭐 국가 단위로 치자면 뭐 다른 국가일 수는 없죠. 바로 미제인데, 미국이라고 하면 너무 좀 막연한 감이 있고요. 그 미국을 숙주로 삼아서 다스리는 그 지도부를 이제 제국지 세력으로서 이제 미제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그 미제가 결국 이제 각종 산하 기관을 써서 이 식민지 남력당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불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심상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본인이 만든 불이 아닌 이상, 작은 규모의 그런 불이 아니고 이런 산불, 이런 불이 되면 결국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당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불 자체를 통해서 그걸 직접 겪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로 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경우도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것을 이 산불을 벌인 주체,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이 산불을 벌인 주체가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고도의 악랄한 심리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전에 더해서 어, 그야말로 어, 그러니까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는 심리전에 더해서 그 주체 자신이 지금 이 식민지 압력당을